밤 11시 넘어서 아이들 재우고 나서야 겨우 휴대폰을 켭니다. 오늘도 QLD가 출렁이고 TQQQ는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차트가 흔들릴 때마다 내 통장 잔고도 같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고 생각했는데 장바구니 값이 다시 올라있고 어린이집 준비물 알림이 또 오고 다음 달 대출 이자 날짜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둘째요? 둘째는 꿈도 못 꾼다 라는 말이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 된 이유, 사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30대 부부의 하루는 돈을 벌어도 돈이 남지 않는 구조와의 싸움입니다. 벌써 지쳐있는데 더 벌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더 아끼라고 말하는 댓글 속에서 오늘도 가계부를 열었다 닫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순간은 아이가 딱 한마디 할 때입니다. 아빠, 우리도 저기 가면 안 돼요. 그 한 문장이 가슴에 남아 밤에 잠을 못 자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말 그대로 쓰리잡으라면서도 빚에 목이 졸리면서도 보험이 발목을 잡고 있어도 결국 판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처음 사연은 이랬습니다. 축구선수 장학생이었는데 부모님 부채로 선수 생활을 접었고 6해 동안 쓰리잡으로 버티며 모았고 그래도 월 고정비가 커서 숨이 막혔습니다. 보험이 너무 많아서 매달 돈이 새고 주담대에 이것저것 대출이 얹혀서 한 달에 빠져나가는 돈이 너무 컸습니다. 본인은 답을 알면서도 못했습니다. 장모님 통에 가입한 보험이 섞여있고 가족이 얽혀있고 관계가 흔들릴까 무서워서 손이 안 움직였던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멈춥니다. 돈 문제는 숫자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관계이고 감정이고 체면입니다. 특히 30대는 더 그렇습니다. 애도 낳아야 하고 집도 마련해야 하고 커리어도 지켜야 하고 부모님도 신경 써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책임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시기에 두 아이를 키운다는 건 단순히 기저귀 2배가 아니라 불안이 2배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첫 번째 행동은 투자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계좌를 열기 전에 내 삶에서 새는 구멍을 먼저 막았습니다. 보험을 싹 정리했습니다. 반대가 있었고 말도 나왔지만 해약부터 하고 감정 수습은 나중에 했습니다. 불안한 투자와 애매한 지분과 마음만 괴롭히던 것들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돈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절약으로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월급에서 200을 저축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월급이 2000이 되어도 돈이 안 남는 구조라면 결국 똑같이 흔들립니다. 반대로 월급이 많지 않아도 새는 돈을 막고 부채를 줄이고 현금 흐름을 만든 사람은 자산이 눈에 보이게 늘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차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QLD와 TQQQ가 무서운 건 변동성이 큼직하게 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삶이 이미 변동성 덩어리인데 거기에 변동성을 하나 더 얹으면 멘탈이 버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이 둘 키우는 집의 변동성은 월급날부터 시작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잠깐 안심하지만 이자가 빠지고 보험료가 빠지고 카드값이 빠지고 갑자기 병원비가 나오고 경조사가 터지고 그러면 남는 건 다음 달까지의 불안입니다. 그래서 많은 30대 부부가 투자 자체를 못합니다. 정확히는 투자 계좌를 못 여는 게 아니라 투자 계좌를 열면 마음이 무너져서 끝까지 못 갑니다. QLD가 하루에 빠지면 그래도 괜찮겠지 하고 넘길 수 있는데 TQQQ가 빠지는 날에는 내 인생도 같이 무너지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도박이다. 결국 망한다. 애 키우면서 그런 거 하면 큰일 난다. 근데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이미 레버리지 상태가 아닌가요?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카드, 보험료, 고정비 이 모든 게 월급 한 장에 매달려 있으면 그 자체가 레버리지입니다. 그분 사연이 왜 희망이냐면 레버리지를 끄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정리한 다음에 필요한 레버리지를 똑똑하게 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보험을 줄이고 대출을 줄이며 숨통을 틔웠고 동시에 청소 부업을 키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부업이 청소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투자금이 거의 안 드는 구조, 사람과 시스템이 돈을 버는 구조, 그러니까 현금 흐름 엔진을 만든 겁니다. 그 엔진이 월 300을 만들고 500을 만들고 더 올라갈 길이 보이자 자산이 쌓이는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여기서 QLD와 TQQQ는 어떤 역할이 되냐면 엔진이 만든 여유를 시간과 함께 자산으로 바꾸는 가속 페달이 됩니다. 하지만 가속 페달은 브레이크가 없으면 사고입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집에 필요한 건 빨리 가는 법이 아니라 흔들려도 안 뒤집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딱 한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0대 부부가 아이 둘을 포기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남지 않는 구조와 흔들림을 견딜 체력이 없어서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순서만 제대로 잡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아이들을 키우는 집의 현실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식비는 줄이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먹어야 삽니다. 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이는 순간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다들 제일 쉬운 데부터 손댑니다. 커피, 외식, 배달, 구독 이런 것들. 근데 진짜 큰 구멍은 거기에 없습니다. 진짜 큰 구멍은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자동이체입니다. 여러분 통장에서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것들 한 번만 제대로 적어보시면 숨이 턱 막힐 겁니다. 보험료가 여러 개 겹쳐있는 분들, 대출이 여러 줄로 쪼개진 분들, 이자만 내는 줄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분들, 그리고 투자라고 믿고 묶어둔 이상한 상품들. 이게 한꺼번에 삶을 압박합니다. 이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는 QLD든 TQQQ든 어떤 투자도 오래 못 갑니다. 조금만 빠져도 바로 생활비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단계는 아주 단순합니다. 투자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통장 자동이체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보험을 다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한 보험은 남기셔야 합니다. 다만 가족과 지인과 관계 때문에 유지하는 보험, 내가 어떤 보장인지도 모르고 내는 보험, 중복이 겹쳐있는 보험,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사연자도 그걸 정리하자 해약금으로 대출을 갚을 정도로 숨통이 트였습니다. 이게 바로 구조입니다. 둘째 단계는 고정비의 레버리지를 줄이는 겁니다. 대출은 나쁜 게 아닙니다. 대출이 나쁜 게 아니라 내 소득과 상관없이 내 목을 조르는 형태가 나쁩니다. 내가 불안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투자를 끊는 게 아니라 이자가 빠져나가는 구조를 단순하게 만드는 겁니다. 금리가 높은 대출부터 정리하고 쪼개진 대출을 한 줄로 정리하고 내가 매달 내는 고정비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되면 마음이 진짜로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져야 투자를 해도 버팁니다. 셋째 단계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부업은 시간이 남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 둘 키우는 집에 시간이 남습니까? 시간이 남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사연자의 청소 부업이 대단했던 이유는 새벽까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고객이 몰렸는데도 못 받아서 잘났다는 그 장면에 있습니다.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부족한 상태, 이게 최고의 자리입니다. 이 상황만 만들면 사람을 뽑는 고민이 생기고 시스템을 고민하게 되고 그때부터 사업이 됩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부업을 고르실 때 멋있어 보이는 걸 고르지 마시고 수요가 뻔한 걸 고르셔야 합니다. 청소, 돌봄, 방문 서비스, 정리 수납, 배달이 아니라 납품, 동네 상가 관리, 시설 점검, 아이들 체험 수업 보조 이런 것들. 핵심은 진입 장벽이 낮고 반복 수요가 있고 소개가 돌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그분은 명함을 수천 장 찍어서 밤마다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 방식이 촌스러워 보여도 그게 결국 데이터입니다. 누가 연락하는지, 어떤 업장이 반복으로 쓰는지, 어떤 가격대가 통하는지 그게 쌓이면 감이 잡힙니다. 여기까지 오면 그제서야 QLD와 TQQQ가 여러분 편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투자 계좌는 생활비를 건 도박판이 아니라 미래를 늘리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투자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 둘 키우는 집이 QLD와 TQQQ를 만질 때 가장 흔한 실패는 이겁니다. 처음엔 조금 오릅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다음 큰 조정이 옵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팔아버립니다. 팔고 나면 또 오릅니다. 이게 반복되면 돈도 잃고 자존감도 잃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첫 규칙, 돈이 남아야 삽니다. 투자금은 이번 달 생활비를 내고도 남는 돈으로만 하셔야 합니다. 이 말이 뻔해 보이지만 이걸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이 둘 키우는 집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병원, 돌발 지출, 유치원 행사, 갑작스런 지출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계좌에 들어가는 돈은 남는 돈이어야 합니다. 남는 돈이 생기게 만드는 게 앞단계였고 그게 끝나야 다음이 가능합니다. 둘째 규칙, QLD는 심장, TQQQ는 근육입니다. 심장이 약한데 근육만 키우면 쓰러집니다. 처음부터 근육만 키우려 하지 마십시오. QLD는 같은 방향을 보되 흔들림이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아이 둘 집은 흔들림을 줄이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QLD로 습관을 만들고 내가 흔들리는 날에도 매수와 보유를 이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규칙, TQQQ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 두 개가 없으면 절대 못 버팁니다. 한 번에 몰빵하면 그날부터 인생이 차트가 됩니다. 아이들 앞에서 웃어야 하는데 차트가 내려가면 표정이 굳습니다.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매수는 항상 나눠야 하고 올라갈 때도 일부는 꼭 현금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조정에서 다시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심리가 안 깨집니다. 넷째 규칙, 수익이 났을 때의 행동이 인생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손실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더 위험한 건 수익입니다. 조금 벌면 더 크게 벌고 싶어집니다. 그 순간 규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면 일부는 더 안정적인 곳으로 옮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배당형 자산이든 현금성 자산이든 가족의 방패가 되는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아이 둘 키우는 집에서 가장 강력한 멘탈 방어는 통장에 현금이 쌓이는 느낌입니다. 그게 있어야 TQQQ가 흔들려도 버팁니다. 여기서 댓글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언제 사야 하느냐? 언제 팔아야 하느냐? 이거 맞추는 거 아니냐? 맞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 둘 키우는 집은 맞추는 투자보다 지속 가능한 투자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간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월급날 다음날 자동 매수, 그리고 큰 조정 때 추가 매수, 그리고 크게 올랐을 때 일부 매도. 이 세 가지만 정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실수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레버리지면 장기 투자가 불가능한 거 아니냐? 시간 끌면 녹는 거 아니냐? 여기서 중요한 건 상품의 구조를 이해하는 겁니다. 매일의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불리할 수 있고 장기 우상향 구간에서는 강력한 가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한 방이 아니라 규칙과 비중이 중요합니다. 아이 둘 키우는 집이 전 재산을 한 종목에 넣으면 그건 투자라기보다 생계 도박이 됩니다. 하지만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비중으로 정해진 규칙으로 긴 호흡으로 접근하면 그건 시스템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제목의 핵심, 아이들이 왜 꿈이 되느냐? 현실은 돈 때문이 맞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는 고정비와 불안 때문에 꿈이 됩니다.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돈이 남지 않아서 꿈이 됩니다. 그 남지 않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월급이 올라도 똑같습니다. 반대로 구조를 바꾸면 지금의 월급으로도 길이 보입니다. 사연자가 그걸 보여줬습니다. 보험을 정리하고 불안한 투자를 정리하고 대출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산을 키우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부부관계 이야기입니다. 아이 둘 키우는 집에서 돈 이야기는 거의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한 사람은 불안하고 한 사람은 지치고 서로를 탓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돈 문제의 해법은 서로를 설득하는 말싸움이 아니라 숫자를 같이 보는 습관입니다. 사연자도 가족들에게 발표회처럼 공유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 강력합니다. 감정으로 말하지 말고 숫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 달 고정비가 얼마인지, 보험료가 얼마인지, 대출 이자가 얼마인지, 남는 돈이 얼마인지 이걸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싸움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합의가 생깁니다. 우리는 지금 아이 둘을 키우기 위해 이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고. 그 합의가 생기면 투자도 쉬워집니다. 왜냐면 이제 투자 계좌는 남편의 취미도 아니고 아내의 불안도 아닙니다. 가족의 프로젝트가 됩니다. QLD와 TQQQ는 그 프로젝트의 도구가 됩니다. 이제 마무리로 현실적인 실행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에 하실 일은 차트를 더 보는 게 아닙니다. 통장 자동이체 목록을 캡처해서 한 줄로 적어보시는 겁니다. 보험, 대출, 구독, 적금, 멤버십, 정기 결제 전부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할 일은 중복되는 것 하나를 정리하는 겁니다. 모레 할 일은 이자 높은 것 하나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 다음 주 할 일은 한 달에 딱 한 번 자동으로 투자되는 금액을 정하는 겁니다. 그 금액은 작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끊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큰 조정이 오면 정해둔 규칙대로 조금 더 넣고 크게 오르면 규칙대로 일부를 현금화해서 가족의 방패를 두껍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꿈이 아닙니다. 다만 아무 준비 없이 맞으면 재난이 됩니다. 반대로 구조를 바꾸고 현금 흐름을 만들고 규칙 있는 투자로 자산을 늘리면 아이들은 2배로 힘든 인생이 아니라 2배로 강해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불편하셨다면 아마도 지금 여러분 삶이 너무 빡빡해서일 겁니다. 그 불편함을 자책으로 쓰지 마시고 시작 신호로 쓰십시오. 사연자도 분노를 연료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다만 오늘은 차트가 아니라 구조부터 보시면 됩니다. 투자는 원금 손실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 둘 키우는 집 기준으로 QLD와 TQQQ 비중을 어떻게 잡아야 흔들리지 않는지, 월급날 자동 매수와 조정 매수 규칙을 어떻게 단순하게 만들지, 그리고 수익이 났을 때 어디로 옮겨야 가족이 편해지는지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월급을 올려드리진 못하지만 적어도 이 시리즈를 끝까지 만들게 해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로요.